줌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정보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생기고 있고 어, 단톡방에도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참고만 하실 뿐 아직 회사에서 확정적으로 공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공지가 정확한 것이지 지금 단톡방에서 돌아다니는 말들은 일부 맞는 것도 있고 일부 틀린 것도 있다. 그래서 저는 어, 회사와 또 우리 유저분들 사이에서 정확하게 좀 정보를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바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줌 미팅을 개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지금 일단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회사의 전략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전략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 100%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정확한 정보는 공지에 따른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SCF 체인은 타 블록체인보다 매우 우수한 블록체인이고 또 이 SCF Recording in progress. 일단 오늘 먼저 지금 현 상황 벌어지고 있는 것을 상황 정리를 좀 하고 그 상황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회사의 새로운 전략은 무엇이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할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SCF라는 블록체인은 지금 타 블록체인보다 매우 우수한 고성능 블록체인이고 속도라든지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보안 등등 여러 블록체인 성능 부분에 있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고성능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 수 있겠고 또 이 블록체인을 만든 주체 또 회사를 만든 주체를 보면 백스에 나와 있는 대로 모건 스탠리와 함께 회사를 설립을 했고 2022년 4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설립을 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블록체인은 금융 표준을 만들어가는 블록체인으로서 지금 핀페이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금액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은행업이라든지 국제무역업, 대량 상품 거래 등등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죠. 이게 이제 실질적인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거래 기록들이 장부에 기록되고 있죠. 무려 70만 페이지 이상 기록되어 가고 있고 이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된 거래 사실을 조회해 보면 업체도 다 나오고 실질적인 거래로 보여지고 지금 은행업이라든지 국제무역업 등등을 통해서 핀페이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 핀페이는 우리 SCF 메인넷의 두 번째 생태계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생태계가 핀수합 거래소이죠. 우리 자체 거래소 핀수합이라는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는 독특하게 크로스 체인이 가능하고 모든 자산이 쉽게 교환될 수 있는 거래소다. 이게 이제 이 핀수합 거래소의 특징이죠. 그래서 지금 SCF 메인 체인의 가장 중요한 생태계 핀수합 거래소의 유저를 담아서 최소 1억에서 2억 정도 유저를 담아서 내년에 이 SCF 플랫폼 자체를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렇게 이제 백서에 정리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핀수합 거래소를 키워야 되는데 이 핀수합 거래소에는 이미 한 7천만 개 지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핀톡 유저부터 시작해가 SCF, FSP를 거치면서 엄청난 유저들이 모여 있는
지갑이 만들어져 있는 거래소고, 구핀톡 유저들은 하루하루 우리 S셰프 메인넷 코인을 채굴하고 있죠. 이 채굴하는 게 지금 바로 당장은 USDT로 출금이 되지 않고 있으나, 이 핀스왑 거래소가 잘 만들어지고 이 FSB가 대성공을 거두면 그 이후에 어, 올 연말 이후에 회사에서 발표를 한다 그랬죠. S셰프 FUSD가 어떻게 어, 바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S셰프와 FUSD는 일단 뒤로 좀 밀어두고, 지금 당장 현안이 S셰프 FUSD가 가치가 있어지기 위해서는 핀스왑 거래소가 성공을 해야 되고, 핀스왑 거래소에서 가장 중요한 토큰, 거래 수수료를 쓰이는 FSB, 우리가 지금 상장해서 지금 대회에 알리고 있는 이 FSB가 대성공을 거둬야 되는데, 이 FSB가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프리세일이 전개됐고 10월 1일 날 상장을 해서 지금 약 36일째를 거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회사와 우리 유저들이 생각해왔던 그런 가격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전략을 수정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이 되는 것이죠.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팬케이크 수합에 상장을 해서 가격을 우상향으로 끌고 올라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 세계 커뮤니티의 합의를 보고 시작을 했죠. 특히 KOL 노드권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이나 파워블로거, 유튜브들 등등 광고를 온라인상, 오프라인상에서 대대적으로 하면서 바이낸스에 있는 2억 명의 2차 시장의 유저들을 끌어들이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상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회사의 바람대로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그 이유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첫 번째는 KOL 노드권자 95%가 약 95% 정도가 어, 처음에 우리가 하기로 했던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활동이나 이런 게 미흡했다. 단지 FSB 코인을 싸게 받아서 그중에 일부들은 지속적으로 파는 분들도 계셨고, 팔지 말라고, 당분간 팔지 말고, 초창기에 우리가 상장하고 나서 당분간이라도 팔지 말자,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하면서 유동성 풀을 늘리자는 게 1차적인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가 지켜지지 못했다. 그리고 2차적인 또 상승하지 못한 요인들은 단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나 자동 거래 봇 등등의 출현으로 인해서 회사가 자금을 투입해서 끌어올릴만 하면 매도 압력이 점점 더 거세게 됨으로써 또 1차, 2차 회사는 수백만 불을 투입을 해가면서 상승 시도를 여러 번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리고 그 단타 거래나 보트의 매매에 동조를 해서 우리 유저들도 같이 팔고 사고 단타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매도를 하는 분들이 들어 많이 있었고, 회사가 발해왔던 유동성 풀을 키우는 일이나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크게 알리는 일을 KOL 노드권을 가진 95%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회사가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추락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회사가 자금을 투입해서 이걸 끌어올려 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1차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결론을 회사가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회사는 1차 마케팅을 통해서, 해커톤이라는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FSP 토큰을 프리시에를 통해서 싸게 공급을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을, 회사가 할 수 있는 정책을 거의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상황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자체에 핀스왑이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핀스왑 거래소는 SCF에서 만든 것이고 SCF는 메인넷이죠. 핀스왑은 8개 생태계 중에 첫 번째 생태계가 핀스왑이었죠. SCF는 누가 만든 것이냐면 모건 스탠리가 설립했다고 백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CF는 금융 블록체인으로서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웰스파고은행 등등과 금융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백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 세계 금융권들 뿐만 아니라 어, 결제회사들, 페이팔이라든지 스위프트 코드, 그리고 비자 카드사까지 같이 이 S셰프 체인을 사용해서 기존 금융을 탈중앙 금융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백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핀스왑 거래소에 요거는 우리 거래소인데 우리 자체 거래소에 FSP를 상장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핀스왑을 아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상장을 했습니까? 먼저 팬케이크 수합이라는 곳에 상장을 했죠. 팬케이크 수합이라는데 먼저 상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회사에서 이 팬케이크 수합 유저들한테 FSP를 먼저 알리겠다는 의도에서 팬케이크 수합에 상장을 했고, 팬케이크 수합에는 바이낸스 유저 2억 명 정도가 유저들이 있죠. 보고 있죠. 그래서 2억 명 유저들한테 먼저 알리려고 시도를 했다. 그래서 이 FSP 풀을 개설을 했죠. FSP와 USDT 절반씩 들어가는 풀을 개설을 했습니다. 물론 이 팬케이크 수합이라는 거래소는 탈중앙 거래소로서 수많은 코인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의도는 이 팬케이크 수합 풀에서 이 팬케이크 수합이라는 탈중앙 거래소에서 이 FSP 풀을 거대하게 확장을 시키고 가격을 급등을 시킴으로 해서 바이낸스에 있는 2억 명의 유저들로부터 주목을 받아 유저들이 FSP를 구매하게 함으로써 어, 결국에는 핀수합으로 유입을 하려는 의도였죠. 근데 그 정책이 1차 실패를 했습니다. 자, 회사는 이 풀을 만들 때 회사가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이 회사가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풀을 만들었을 겁니다. 풀을 만들 때 200만 불이라는 2밀리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풀을 만들었죠. 종잣돈을 넣은 것이죠. 이 풀에. 그래서 풀을 개설했다 이 말이죠. 자, 100만 불은 FSP고 100만 불은 USDT로 들어갔다 이건데 지금 이 관리자 권한과 200만 불을 회사가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포기가 되면 이 풀은 문을 회사가 열었지만은 그 관리자 권한을 없애버렸다는 이야기는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 풀을 닫을 사람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다른 코인 A 코인을 예를 들어보면 USDT 조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A 코인도 재단에서 이 A 코인을 재단 보유 물량이 있을 것이고 자 재단에서 오픈을 하지만은 닫을 권한도 재단이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 다른 풀에서는 A 코인을 재단에 갖고 있는 A 코인을 풀에 던짐으로 해서 반대로 일반 유저들이 USDT를 회사가 가져가고 요 풀은 가격이 폭락을 함으로써 A 코인만
남게 된다면 여기에 투자한 유저들은 폭망하는 것이죠. 자, 이 재단 물량을 언제 던질지 어느 풀이든지 간에 재단이 만든 물량을 언제 던질지 불안한 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그 불안감을 해소를 시키려면 이 풀을 굉장히 크게 키워버려야 재단에서 던지더라도 받아낼 수 있는 큰 폭의 하락 없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풀을 만들어야지만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는 것이죠. 자, 이 재단이 코인을 만들어서 이 풀에 던지는 위험을 항상 다른 풀들은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S셰프 재단에서는 이 FSP를 마케팅을 통해서 8천만 개를 팔았습니다만은 나머지 99억 개, 총 발행량은 100억 개였는데 99억 개를 소각시켜 버렸죠. 자, 재단 물량을 없애버리고 관리자 권한도 없앴다는 이야기는 재단 물량도 소각시켜버리고 관리자 권한을 없앴다는 것은 다른 유저들로 하여금 FSP 풀은 안전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이다. 회사가 재단 보유 물량을 소각을 시키면서까지 기존 해커톤을 통해서 들어가신 분들의 FSP의 가치를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회사는 요 세 가지를 했죠. 99억 개를 소각시키고 관리자 권한 없애고 200만 불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포기를 선언을 해버렸죠. 이 세 가지가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또는 2차 시장의 유저들한테 회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다 해준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풀의 안정성을 가지고 많은 유저들이 안전한 풀에 예치금이 들어오고 추가 지갑 주소가 늘어나기를 회사가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1차 실패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뭐 참고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도 약 100달러 정도의 3억 원어치를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유동성 풀에 넣어놓고 코인을 팔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매도 압력을 부추기고 또 단타와 더불어서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2달러, 2.5달러 언저리까지 추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격이 폭락을 하면요. USDT 가치는 줄어들 것입니다만 FSP의 수량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FSP의 수량은 늘어나고 USDT 가치는 떨어진다. 여기서 유동성을 제거를 해버리면 손실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유동성을 뺄 필요가 없는 게 이게 그대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옮겨갑니다. 자, 새로운 시스템으로 옮겨가는데 이 새로운 시스템은 거래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블록체인, 새로운 거래소 이게 동시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약 지금으로부터 3주나 4주 후에 등장을 할 것입니다. 지금 신 KOL 노드를 구매하신 분들 코인을 언제 받을 수 있냐면 약 3주, 4주 후에 새로운 시스템이 오픈될 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스템은 새로 나온 시스템하고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다. 자, 지금 있는 1차 회사 플랜이 실패를 해서 가격이 추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는 새로운 전략을 펼 수밖에 없는 상태다. 자, 그 전략은 당연히 FSP의 가격을 극대화 시키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데 초점이 모여 있습니다. 자, 팬케이크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고 회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드렸고 회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게 회사의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FSP 가격을 끌어올리기가 힘들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 뜯어 고친다. 그 3, 4주 후에 등장하는 시스템은 새로운 FSP이고, 이 새로운 FSP는 채굴 방식으로 채굴을 해가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발행이었지만은 개수는 이렇게 동등하고, 기존 FSP를 새로운 FSP로 전환을 해 주는 데는 변함이 없고, 이렇게와 이렇게가 소합이 되는 거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 변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 자체가 조금 많이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새로운 이동하는데, 새로운 FSP는 채굴형으로서 채굴을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방식하고 틀리죠. 지금 발행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락 걸렸던 게, 점점 더 증가하면서 락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새로운 채굴 방식은 오로지 채굴은 이렇게가 될 것인데, 어, 마이닝 파워, 그러니까 용량, 채굴 용량 이런 거를 뜻하는 것이죠. 채굴 용량이 누가 크냐에 따라서 많이 채굴이 되고, 용량이 마이닝 파워가 작은 분들은 작게 채굴이 된다. 물론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채굴 용량이 크겠죠. 투자를 어디에 했냐? 지금 선물한 자산에 락이 걸려 있는 FSP도 있고, 유동성에 가격이 떨어져서 수량이 증가한 FSP도 유동성이 있고, 또 내 지갑에 어, 락이 풀려서 나온 FSP가 있을 것입니다. 요걸 합산을 합니다. 기계가 자동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에서 합산을 해서 마이닝 파워가 FSP의 보유 수량에 따라서 파워가 결정이 나고, 그때부터 그 파워에 따라서 채굴량이 조절이 되게끔, 지금 방식과 약간은 다르지만은 거의 뭐 흡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FSP를 보유를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 채굴을 할 수 있고, FSP 매도를 많이 하거나 하신 분들은 좀 마이닝 파워가 줄어들어서 채굴량이 줄어들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에서 새로운 거래소에 FSP를 구매를 할 때, 외부에서 구매를 하든 우리가 구매를 할 때 50%는 자동적으로 유동성 풀로 들어가 버리고, 자, 구매를 할 때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50%, 구매량이 50%, 그럼 1000브러치 FSP를 구매를 한다면 500브러치가 자동적으로 유동성 풀에 들어가 버리니까 유동성 풀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리고 50%는 내 개인 지갑으로 들어와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구매를 할 때 수수료, 매도를 할 때 수수료는 매수할 때 수수료가 2%, 매도 수수료가 3%,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단타 거래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자동 거래 매매를 줄이겠다는 것이고, 자동으로 10%가 유동성 풀에 들어가니까 풀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리고 매도할 때 생기는 수수료 3%는 KOL 노동권자들한테 이 수수료를 배분을 하는데, KOL 노동권자가 구 KOL 노동권자가 있을 것이고 신 KOL 노동권자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KOL 노드가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매도 수수료 3%를 데일리 보너스로 공유하게 가는 것은 똑같고, 구 KOL 노동권자들은 본인이 투자한 금액의 4배까지, 4배수까지 요 매도 수수료를 배당받아 간다. 데일리 보너스로. 신 KOL 노드는 조금 틀립니다. 팔자가 하나 있는, 팔자라는 것을 8이라는 숫자를 랜덤으로 부여를 합니다. 추천권 같이 랜덤으로 부여를 해서 8이 한 개 있는 사람들은
이 매도 거래 수수료 3%를 본인이 투자한 금액의 3배수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팔이 2개인 사람들은 6배수까지, 팔이 3개인 사람들은 9배수까지, 팔이 4개인 사람들은 평생 이 배당금을 받아가도록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KOL 노드나 새로운 KOL 노드나 공이 이 매도 수수료 3%에 대한 배당금을 데일리로 받아갈 수 있다. 이전에 그 KOL 노드에서 뭐 하부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면 내가 더 빨리 풀리고 이런 개념은 이제 싹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NFT를 활용을 해서 이 매도 거래 수수료를 NFT를 활용을 해서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불짜리 한 개 같으면 예를 들면 NFT 한 개가 주어지게 되고 3,000불짜리 같으면 뭐 3개가 주어지게 되고 5,000불짜리 같으면 5개가 주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NFT는 이 매도 거래 수수료 3%를 데일리로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배수까지 받아가고 나면 이 권리는 소멸이 되도록 자, 팔을 한 개 부여받은 신 KOL 노드 사람들은 3배수까지 받아가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0불짜리 노드와 지금 신 KOL 노드는 1000USDT 노드하고 1000USDT 노드를 가지시는 분들은 2,000개 FSP를 가지게 되고 3,000 노드를 가지시는 분들은 6,000개 FSP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요것도 상당한 혜택이지만은 플러스 3% 거래 수수료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도 추가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능력이 되는 분들은 슈퍼노드라는 게 100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10만 불짜리 노드입니다. 요거는 10만 불짜리 노드를 하시는 분은 20만 개의 FSP를 받게 되고 그분들은 평생 이 거래 3% 수수료를 가져간다. 자, 10만 개 노드는 10만 노드는 슈퍼 노드 전 세계적으로 100개가 있고요. 그리고 1,000불짜리 노드, 3,000불짜리 노드 이렇게 나눠져가 있고 개수도 굉장히 저렴하게 한 개 FSP 코인 한 개 0.5달러 수준에 받게 되고 추가로 3% 거래 수수료에 대한 거를 데일리로 배당을 받게 된다. 평생 배당 받느냐, 9배수 배당 받느냐, 6배수로 배당 받느냐, 3배수까지 배당 받느냐. 본인 투자 금액의 3배수, 6배수, 9배수 그 배수에 관계없이 평생 받을 수 있느냐.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팬케이크 스왑 시스템으로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 시스템에는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지금 이자로 주기로 했던 2천만 개를 지금 새롭게 진입하는 능력 있는 유저들한테 0.5달러 수준으로 주겠다는 것이죠. 자, 새롭게 진입하는 능력 있는 유저들 중에는 중국 커뮤니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옛날에 핀톡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SCF 할 때도 투자를 했었고 근데 FSP에 참여를 그때는 믿지 못해서 못했는데 성장이 되고 또 FSP가 또 이 우리 SCF 블록체인을 만들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중국 커뮤니티 리더들이 이제 FSP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존 거래소에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그런 능력 있는 가격을 올릴 만한 큰 손들이나 유저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신 KOL 노드가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중국 커뮤니티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지금 KOL 노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을 어떤 식으로 끌어올라갈 것이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왜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냐? 지금 팬케이크 수업에서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었죠. 자, 지금 시장에서 FSP를 구매를 한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걸 구매를 할 때 50%는 유동성 풀로 들어갑니다. 자, 50%는 지갑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고 팔고 할 때 2%, 5%, 2%, 3% 매수 2%, 매도 3% 수수료를 부과를 하게 되고, 매도 수수료 3%는 KOL 노드권자들한테 데일리로 매일매일 배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갈 때 지금 시스템은 날짜가 가면 갈수록 많은 양의 FSP가 락에서 풀리도록 되어 있죠. 가격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증가하면서 락이 180일 선형으로 풀리게 되어 있는데, 그 방식대로 하면 가격이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스템은 가격이 올라갈 때 락이 풀리는 양이 그 비율만큼 줄어들어서 시장에 공급되는 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그 비율만큼 락이 풀려서 나오는 물량이 줄어들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80일 동안 선형으로 릴리스가 되는 부분이 좀 더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가격이 올라가 준다면 뭐 작은 물량으로도 얼마든지 그게 커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주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외부 시장에서 벌떼같이 달라든다는 것이죠. FSB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BNB를 넘어 이더리움을 넘어 비트코인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회사가 이제 자금력을 가지고 푸시를 하면서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첫째는 매수 시에 매수 시에 FS 매수 시에 단타 매매 하는 사람들은 접근을 막겠다는 것이죠. 거의 중장기 FSB를 믿고 중장기 투자할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전략이 수수료 부과 5%이죠. 그리고 들어왔을 때 바로 50%가 유동성풀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동성풀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시장의 주목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매도 물량이 락이 풀려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만큼 줄여서 나오도록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그 비율만큼 줄여서 시장에 릴리스 되도록, 자, 이렇게 해야지만 회사가 자금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런 그래프만 만들어낸다면 2차 시장에서 엄청난 유저들이 들어오겠죠. 자, 이런 거를 협조를 해야 될 사람들이, 이 정책을 협조를 해야 될 사람들이 KOL 노드를 가지신 분들이 1차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바이낸스에서 활동하는 약 1000개의 KOL 노드,
이 1,000명의 장군들로서는 역부족이었다. 1,000명의 장군들로서는 회사의 정책을 따라 하면서 회사와 같이 가기에는 이 1,000명 중에서 95%가 활동을 안 하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뭐 5,000명이 될지 10,000명이 될지 10,000명의 군사들을 KOL 군사들을 만들고 매수시 50% 유동성 풀에 넣고 50% 개인 지갑으로 가게 함으로써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게는 열어주되 유동성 풀의 크기를 급속도로 키워서 외부 시장의 주목을 받아가면서 회사는 매수 수수료 2%, 매도 수수료 3% 중에서 매도 수수료 3%를 전량 KOL 노드를 가지신 분들, 구 KOL 노드든 지금 판매되는 신 KOL 노드든 3%를 일일 배당으로 주겠다는 것이고 중장기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고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채굴되어오는 양이 줄어들도록 그 비율만큼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채굴해 가야 되는데 누가 많이 채굴하고 누가 작게 채굴할 것이냐, 그것은 마이닝 파워, 컴퓨팅 파워로 계산이 되는데 그 마이닝 컴퓨팅 파워는 뭘로 산정이 되느냐, 지갑에 있는 FSB 수량, 유동성 풀에 들어있는 FSB 수량, 아직 락이 풀리지 않는 FSB 수량 세 가지를 합산을 해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파워를 가진다. 그래서 유동성에 있는 FSB는 그대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옮겨오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 풀을 제거하고 가격 떨어진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USDT 양은 줄어들고 FSB 수량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새로운 시스템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누리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에 있는 내 유동성 풀의 자산을 제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제거를 해서 지금 신 KOL 노드를 구매를 하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분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 KOL 노드를 지금 구매를 하면 약 3, 4주를 수익 없이 기다려야 되지만은 지금 유동성 풀에 있는 거는 하루에 1%씩 뭐 10개가 나오든 20개가 나오든 FSB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유동성 풀에 있는 것을 제거를 시킬 필요가 없고 1주, 2주 지켜보면서 그때 KOL 노드를 구매를 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지금 당장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다. 왜? FSP 수량이 늘어나고 새로운 시스템에 오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회사가 끌고 올라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USDT를 들고 있는 것보다 가격이 내림으로써 FSP 수량이 늘어나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가격은 무시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회사가 내놓은 전략인데 지금 중국 커뮤니티에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신 KOL 노드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가격도 유리한 가격에 FSB를 받지만은 0.5달러 수준의 가격에 받지만은 여기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3%에 대한 배당금을 매일매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 더불어서 이제 중국 북경에 FSP를 위한 서버가 들어갔고 중국 시장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싱가포르에서 그 중국 톱 리더가 중국 본토에 있는 큰 리더들을 불러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올라오고 또 팔았을 때 지금 소각이 된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매도할 때 소각 정책은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확실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그렇고 NFT를 돈 주고 구매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NFT는 KOL 신노드를 사면 금액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지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부여용으로 NFT가 나온 것이죠. KOL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NFT로 자격이 인정되게 되고 그 NFT의 수량에 따라서 배당받는 금액도 틀려지겠죠. 그 NFT는 KOL 노드를 구매하는 단위에 따라서 부여되는 자격 요건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를 쭉 지켜봐 오셨겠지만은, 저도 회사의 의도를 쭉 파악해 왔지만은, 회사의 목표는 이 FSP를요, 명품 토큰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품 토큰을 만들기 위해서 99%를 소각시켜버렸죠. 소각시켜버렸고, 이 FSP는 BNB를 넘어서, 이더리움을 넘어서 비트코인을 쫓아갈 만한 명품 토큰으로 만들겠다는 게 회사의 강한 의지이고, 그거를 여러분들 커뮤니티 스스로 99억 개를 소각을 시키고 유동성 풀의 관리자 권한도 없애고, 그리고 200만 불의 그것도 권한도 포기함으로써 여러분들 KOL 노드권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팬케이크 수합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회사는 바랬습니다만은, 그게 1차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회사는 긴급하게 전략을 수정했고, 요 새로 나오는 거래소 시스템이 핀수합인지 아닌지는 아직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어느 거래소인지 아직 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핀수합이라면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핀수합을 빨리 런칭을 시켜서, 지금 이 거래소, 이 새로운 시스템은 크로스 체인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팬케이크 수합이 유동성 풀에 있는 것을 새로운 거래소로 서로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고, 체인 간 서로 크로스 체인 교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구 KOL 노드, 신 KOL 노드, 그리고 팬케이크 수합 유동성 풀,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의 유동성 풀, 자유롭게 자산이 이동될 수 있는 크로스 체인이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핀 수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핀 수합이 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회사의 전략은 이 FSP 가치를 이렇게 급등을 시켜서 대외적으로 FSP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토큰입니다. 왜냐하면 SCF 체인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SCF 체인에서 하부 생태계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큰이 FSP 토큰입니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수량도 작고, 지금 이 핀수합 거래소 전체를 이 FSP라는 토큰이 거래소 수수료로 쓰이게 되고, 수많은 금융 블록체인 생태계들이 이 SCF 체인으로 들어와서 핀수합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FSP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무핀톡을 냈던 분들, 지금 채굴하고 있는 분들도 앞으로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FSP 거래 수수료가 있어야 채굴이 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7천만 개의 지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FSP 토큰이다.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회사는 의도적으로 이 FSP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고, 충분한 그럴 가치가 있는 명품 토큰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어떠한 코인 토큰보다 더 성능이 좋고 더 나은 물건의 FSP 토큰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일만 남았다 이거죠. 본질적인 성능이나 SCF 체인의 우수성이나, 그리고 속도 문제, 보안 문제, 수수료 문제, 어떠한 타 블록체인과 비교해봐도 우수하고, 또 아이템이 금융 블록체인에 특화되어 있고, 또 전 세계 최고급들의 금융 세력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결제사들이 붙어서 같이 만들어간다면 이 FSP의 가치는 어마어마해진다. 는 사실에 변화가 없단 말이죠. 사실은 FSP가 지금 2달러, 3달러에 있을 물건이 아니고
$1,000, $5,000, $7,000, $10,000가 있어야 되는 물건이다 이 말이죠. 단지 외부 2차 시장에서 FSB 가치를 모르고 있을 뿐이고 SCF 체인의 우수성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이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기만 하면 의지가 모아지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군사들이, 장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충성스러운 군사들이나 장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 가격을 쫓아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주기를 회사는 바랬습니다만은 회사가 99%를 소각시키면서 재단 물량도 없앰으로써 풀을 닫지 않겠다는 관리자 권한도 없애고 200만 불도 포기를 하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만은 지금 상태로는 점점 더 많은 물량이 락이 풀려가 나오고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회사가 일정한 자금력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장점이 또 빛을 발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단시간 내에 발견을 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서 새로운 전략으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회사도 이 SCF 회사밖에 없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결단을 내린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회사의 전략을 따라가지고 주기만 한다면 이 그래프가 꿈이 아니다.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지금 걸어놨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나오는데 3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이 걸리고 지금 KOL 신노드 하시는 분들은 언제 코인 들어오냐 지금 물어보시는데 새로운 시스템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다. 자, 매수를 하면 50%가 자동적으로 유동성 풀에 들어가 버리고 뭐 빼고 닳고 하는 거는 뭐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그냥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시장의 유통 물량이 극히 많이 안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가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래프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것이죠. 팬케이크 수합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회사가 갖고 있는 일정 금액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점점 더 요원한 것이죠. 락이 풀리는 물량이 하루하루 증가하고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새로운 블록체인 시스템, 새로운 거래소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FSB 코인을 같은 숫자로 만들어서 락이 풀리는 방식도 조금 변화를 줬고 그리고 새로운 KOL 노드를 확보하시는 새로운 리더들, 새로운 커뮤니티를 많이 지금 끌어들이고 있고 그리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락이 풀려는 나오는 비율도 가격에 따라서 조절이 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사가 어느 정도 물량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회사의 통제하에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겠다. 1차 우리 유저들의 힘이나 KOL 노드권들의 힘으로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지 못한다. 회사가 도와주더라도 회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더라도 이걸 못했기 때문에 회사가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구조로 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자, 정리를 해보면 기존 KOL 노드 방식은 이제 기업 속에서 지우시는 게 좋다. 기존의 노드권을 받으신 분들은 혜택은 그대로 받는다. 싸게 FSB를 받으셨고 또 3% 매도
거래 수수료를 매도 수수료를 3%를 부과하면 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샀다 팔았다 계속할 사람들은 별로 없겠고 딱 중장기 투자로 들고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단타꾼들도 붙기가 어렵고 특히 여러 보트들이 붙어서 올라갈 저가에 사서 조금 올라가면 팔고 저가에 사서 조금 올라가면 팔고 자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상승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 같고 이 보엇을 건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매수 수수료 2% 매도 수수료 3%를 부과를 하면서 보엇이 단기 매매의 차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회사 의지가 보입니다. 팬케이크 수합에서는 돈 번 사람들은 단기 보엇 거래 거기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돈 번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 보엇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이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구매를 할 때 50%가 유동성 풀에 들어감으로 해서 유동성 풀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유동성 풀 크기를 반강제적으로 키우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2차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2차 시장의 유저들을 흡수를 하겠다. 그 이후에 우리 핀수합 거래소가 열리고 핀수합 거래소의 유저들이 차면 내년에 나스닥 상장하는 목표까지 쭉 가겠다. 그래서 다행히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불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FSP는 급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지금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중장기 투자를 하시고 돈 급하신 분들은 또 물론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쓰시고 될 수 있으면 이 FSP는 중장기 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회사가 이 FSP 토큰을 명품 토큰으로 만들어 드리면서 여러분들 모두를 큰 부자로 만들어 드릴 것이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외부 시장의 유저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런 유저들이 유입이 되면서 회사가 목표로 하는 나스닥 상장을 달성을 하게 되면 회사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고 회사가 원하는 그림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무리를 하면 지금 팬케이크 수합이라는 거래소에서 우리가 FSB를 거래를 하고 있고 유동성 풀을 늘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회사가 지금 팬케이크 수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 거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권리를 다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FSB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회사는 99% FSB 양을 초과시켜버렸고 모든 권리를 포기를 함으로까지 FSB 풀의 안정성을 대회에 공표하면서까지 다 알렸습니다만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회사는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거래소가 지금 곧 오픈을 하게 되어 있다. 회사는 전략을 바꿨다. 그래서 지금 팬케이크 수합에서 계속 유지한다면 물량은 점점 더 락이 풀려서 쏟아져 나오고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갈 것이라는 걸 자명하기 때문에 회사는 전략을 바꾸어서 락이 풀리는 속도도 가격 상승과 가격 상승 금액과 연동이 돼서 상승이 많이 되면 락이 풀리는 속도가 줄어들고 상승되는 만큼의 비율로 릴리스가 락이 풀리면서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사가 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단타를 건절하기 위해서 매도 매수 2% 3%를 부과함으로써 3% 수수료는 KOL 노드 가진 분들한테 배분을 해주는데 데일리로 배분을 해주는데 이것도 9KOL 노드권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 투자 금액의 4배수까지 받아가면 거래 수수료 더 이상 배당받을 게 없습니다. 5,000불을 하셨던 분들은 2만 불 거래 수수료 가져가면 이 거래소에서는 수수료가 끝나고
그리고 신 KOL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1000불짜리를 구매를 하시면 FSP 2000개를 받게 되고 3000불짜리를 구매를 하시면 FSP 6000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분들은 추첨 형식의 행운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FSP도 2000개, 6000개 받으셨으면 0.5달러, 한 개당 0.5달러 가격으로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고, 자, 요것도 FSP 수량에 따라서 마이닝 파워가 결정이 돼서 릴리스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FSP를 누가 많이 소유하고 있냐,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채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팬케이크 수합에서 FSP 수량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하시는 분이 결국은 이긴다. 가격에 연연하지 마시라. 자, 그거는 회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 그러면 FSP 수량이 많은 사람들은 마이닝 파워가 용량이 크겠죠. 그러면 1억 개를 채굴함에 있어서 더 많이 채굴해 가는 것이고, 그 수량은 어떻게 산정이 되냐? 모든 것을 합산합니다. 유동성 풀에 있는 FSP 양, 지금 락이 풀리지 않는 선물한 자산에 있는 FSP 수량, 그리고 지갑에 있는 FSP 수량, 요 세 가지를 합산을 해서 마이닝 파워의 퍼센테이지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채굴이 되고, 자, 그 마이닝 파워가 세기 위해서는 FSP 수량이 늘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락이 풀리는 양도 덩달아 줄어들어서 벌어지게 된다. 자, 요게 이제 제가 파악한 회사의 전략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 핀수합을 어떻게 열고, 그 이후에 SCF를 어떻게 현금화 시켜주고, FUSD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점진적으로 지금 이 그래프가 나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2차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유저들이 몰려오겠죠. 우리의 목표는 2배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2배 상승이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00배, 10,000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물건이 FSP다.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시는 분들만 참여를 하시라. 단기에 가격 떨어진다고 온갖 불만을 이야기를 하고 조금 오르면 또 좋아서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물량이, 이게 비트코인 가격을 쫓아간다면 0.01개만 나와도 많이 나오는 것이죠. 매일 한 개가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회사의 전략도 중요하지만 순수한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FSP, SCF는 그럴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물건이라는 걸 아신다면은 당연히 중장기 보유를 해 가겠죠. 물론 올랐을 때 자기 목표가 10%를 팔고 20%를 팔고 30%를 팔든 40%를 파시든 50%를 파시든 일부씩 매도할지라도 50% 정도는 갖고 가는 것이 맞다, 중기적으로. 자, 때마침 분위기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회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우리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그럴 자격이 있는 게 FSP고 S셰프입니다. 그럴 잠재력이 있고 어떠한 블록체인보다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를 뿐이죠, 아직까지. 그래서 이걸 우리 스스로가 알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또 공지를 해드리자면 자기 지갑에 유동성을 누가 빼간다, 자기 지갑에 FSP를 누가 빼간다 건드리는 분들이 있으면 일단 보고를 하시고 추천인은 알아야 되고 추천 코드가 있어야 회사에 보고를 내서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발본 세곤할 수 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아기를 가지고 나무 지갑에 손을 대는 분이 있으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끝까지 발본 세곤해서 감옥에 넣도록, 그리고 본인 투자 모든 것을 동결시키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닉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모닉은 잘 관수를 하시고, 누가 자기 지갑을 손대는 분이 있으면 같은 추천인으로 새로운 지갑을 하나 더 만들어서 미리미리 대처를 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구 아이디, 신 아이디, 그리고 해시값 요 세 가지만 주시면 새로운 아이디로 모든 것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FSP도 전부 이동을 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갑 관리들 잘 하시고 리모닉도 잘 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외국에서도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단톡방에, 해외 단톡방에 정리를 하는데 뭐 NFT를 구매를 한다는 둥, FSP가 소각이 된다는 둥, 이런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 컴퓨팅 파워, 마이닝 파워는 FSP의 보유 수량입니다. 그래서 그 보유 수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신 KOL 노드를 많이 확보하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1000불에 2000개, 3000불에 6000개, 이게 마지막 고핀톡했던 사람들한테 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적미적 긴가민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금까지 바라보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상장도 됐고 대내적으로 엄청나게 광고가 되고 있고, 이번에 블록체인 서밋에 태국 정부가 주최하는 유명 블록체인들을 초빙해서 가는 자리에 우리 FSB S셰프가 초빙이 되고 지금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광고가 되고 알려지고, 지금은 믿고 못 믿고의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는 기회에 탑승하시기를 바라고, 또 능력 되시면 최대한 FSB 수량을 많이 확보하시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새로운 KOL 노드를 많이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다. 새로운 KOL 노드는 네트워크하고 기존 네트워크하고는 별로 상관을 안 두셔도 되고, 기존 KOL 노드에 엎어서 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시스템이 완전히 틀린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엉킬 수 있습니다. 구 KOL 노드권에다가 신 KOL 노드를 구매한다고 그 계정을 사용하면 시스템이 엉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새로운 계정 없으면 다시 만드셔 가지고 하시면 되시겠고, 그런 혜택들은 누구나 균등하게 받아갈 수 있는데
9개월 노드는 4배수까지 하고 끝나고, 자, 회사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지금 내년에 나스닥 상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단계적인 요소나 이런 거는 다 제거를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회사가 가격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매도 수수료를 부과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데일리로 배당을 해주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은, 요것도 4배수, 3배수, 6배수, 9배수 받아 가시는 분들은 기한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 권리는 해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8을 4개 부여받으신 분들이나 슈퍼노드 큰 걸 하시는 분들은 평생 배당을 가져갈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고, 회사는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권리도 포기하면서까지 FSB 가치를 부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앞으로가 더 문제다. 더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은 완전히 바뀌는 것인데, 새로운 거래소, 새로운 블록체인 방식으로 이동을 한다. 데이터는 그대로 이동이 되고 크로스체인으로 모든 자산은 그대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는 연연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FSP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 가시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KOL 노드는 매일 자정까지 접수가 되고 자정에 마감을 해서 보고를 하고, 지금 당분간은 매일매일 접수를 받아서 자정에 마감하고 이런 게 반복되고, FSB 토큰이 지갑으로 들어오게 우리 계정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는 3, 4주 후 새 시스템이 열릴 때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줌 미팅은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또 내일 또 시간이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